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뭐, 쉰 것 같지가 않죠? 명절을 샜는데 너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네요. 예전에는 추석이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는 추석이 가장 싫은 날 중에 하나예요. 이제 부모님이 떡집을 하셨는데 돈도 없고 또 기계로 빚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손으로 빚었는데요. 저 어릴 때도 떡 빚다가 밤새는 게 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생 때도 떡을 엄청 빨리 빚었어요. 엄청 빨리. 그리고 빚고 나면 아침에 이게 안 펴져요, 잘. 그쵸? 그래서 추석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추석 되면 친구들은 뭐 영화를 보러 가자, 뭐 스케줄을 막 만드는데 떡 빚어야 돼서 어디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장사 수완이 없으니 돈을 절대 못 벌었겠죠. 돈을 절대 못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문 닫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떡에다 나눠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떡입니다라고 해서 나눠드렸는데, 네,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우리도 사 먹어요. 우리도 사 먹습니다, 이제. 추석만 되면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이제 대책도 발표했고, 추석도 끝났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지금부터는 이제 섣부른 예측보다는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하반기까지 석 달 남았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평가를 좀 보면은 결국 또 매물 대책이 없어요. 결국 또 매물 대책이 없어요. 이게 언제 끝이 날려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상황으로 가면 끝이 쉽게 안 납니다.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끝이 나겠지만은, 근데 또 끝이 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승세가 좀 끝나줘야 되는데, 정말 끝낼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애매모호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책도 매물 대책은 없고요. 이 투기 수요 근절에 집중한 대책이에요. 투기 수요 근절하고 장기적인 공급을 확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시장에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저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매물은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강 국면이고 급등세가 진정되는 단계지, 이게 뭐 가격이 하락까지 가기에는 미흡한 대책이 나온 거예요. 매물이 너무 없죠. 매물이 너무 없어요. 뭐 아파트 단지를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거기 가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물 조사 임하실 때 복비 얘기도 미리 다 꺼내셔라 라는 조언을 마지막에 드리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물이 귀하잖아요. 네? 매물이 귀하니까 좀 연말에, 지금부터 연말 동안에 이제 그 금매까지는 아니어도 황당무계한 금액이 아닌, 그나마 좀 요거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그러기에는 어렵다. 매물이 합당한 금액대의 매물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많은 양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특정 단지를 계속 찾았는데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비싼 거만 잔뜩 있고, 뭐, 요 정도 금액이면 살 텐데라는 매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실거래가를 딱 보니까 내가 원하던 층에 원하던 금액대가 찍혀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지금 하반기 동안에 나올 매물들, 합당한 수준의 매물들은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팔릴 겁니다. 그러면 그 조용히 나오는 매물을 여러분들이 전화로 받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연락이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도 좀 부동산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먼저 매물 전화가 일단 정보가 내가 우선순위에 낄 수 있도록 뭔가를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번 대책은 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그리고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을 옥죄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유세를 올려라.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갖게 해라.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대책이 뭐 십수에 나왔어요. 아무튼 많이 나왔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세금을 다스려서 부동산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잡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대의 명분도 지키면서 또 말하기 껄끄러운 증세라는 효과를 이참에 또 얻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겸사겸사예요. 지금 대책이 나오는 의도가 굉장히 겸사겸사예요. 다목적인 거예요. 다목적이게 지금요. 일단은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상담하면은 매일 만나는데요.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분들. 진짜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세가 이제 2주택자는 이제 10%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자분들은 20%가 중과되는데요. 우리 이제 최고 세율 구간 42%에서 20%가 얹어지면은 62%에다가 주민세가 또 붙어요. 10%가. 그러면 현재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68%가 넘어요. 그럼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억이 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주택, 3주택 이상자시라면 세금을 뭐 6억 넘게 내야지만 이렇게 팔 수 있다는 소린데 상식적으로 그 누가 과연 팔 수 있겠냐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을 제가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10억 오른 게 만약에 2억이 빠진다고 칠게요. 근데 사실 그게 손해가 2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율을 계산해 보면 네? 한 6천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금액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이 세율 구조에서는 그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요. 그 매물들이 2주택자 물건, 뭐 3주택자 물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융통이 될 때는 이렇게 매물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매물이 이제 급강, 거의 경색 이렇게까지 오면서 이제 시장이 비정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매물이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이 투기 수요자분들이 이제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로 집값을 올리는 건 이거죠. 누구냐면 그냥 잘 모르는, 멋 모르는 실수요자분들이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냉철해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세요. 일단은 투자자는 뭐예요? 집이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추가로 더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호가가 높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호가가 높구나. 그러면 이 호가에 투자자분들은 절대 잡진 않아요. 다만
이 마지막 거래된 금액과 지금 부르는 금액과 한 중간 정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에서 마음이 조바심이 나면은 부르는 그 얼토당토하는 호가 매물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그런 거래가 한 건만 이루어지면은 그 단지 전체 시세가 바뀌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래가 정보를 차단시키는 게 나아요. 이렇다면은 차라리 이렇다면은 애꿎은 네이버 부동산을 차단시키자는 말이 나오지 말고 그건 자본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구조고요. 부동산 때문에 어떤 사유기업의 어떤 그런 정보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끔찍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상이 정말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선량한 우리 잘 모르시는 실수요자분들이 한 건, 두 건, 몇 건의 거래로 되게 많은 아파트들의 시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잡으면 될 거를 말이죠,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분들 차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풀면은 매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은 것들조차도 세금이 꽤 셉니다, 여러분. 네. 세금이 굉장히 세요. 한 1억 얼마 번 것도 3주택자면은 거의 세금 한 60%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것도 차익이 뭐예요? 한 1억 얼마 차익이 사실 이 뭐 최근에 상승 흐름에서 큰 수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마저도 다주택자분이 지금 파셔야 된다면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위험을 무릅쓰고 내 시간 쪼개서 알아봐서 뭘 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올랐는데 과반 넘는 수익을 국가가 가져간다면은 김이 팍 새버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해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로소득 얻었다. 좋은 일 했다. 나라한테 60% 세금 내자. 기분 좋게.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라는 것이죠, 이제. 저 양도세, 중과세를 풀기 전까지는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뭐 매수세도 요새는 좀 줄었지만 관망하는 것이지 미래에 다 대기되어 있는 수요자, 예견된 수요자분들이 관망하고 계신 거고 매물은 진짜 없어요. 양도세 풀면은 중과세만 없애면은 매물은 많이 나올 것이고 매물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은 좀 더 합리적인 금액대가 형성되게 돼 있거든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양도세 풀면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형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예를 들면은 재건축도 이거 심각해요. 지금 그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재건축 이제 지위 양도 제한이 막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함부로 사고 팔았다가는 그 입주권도 안 주고 현금 청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건축 물건만 서울에서 사라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서 10년을 보유했고 5년을 거주한 거는 팔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몇 안 되는 매물이 나오면 너무 귀한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매물이 한두 건만 거래돼도 나머지 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팔 수 없는 분들도 일단 뭐예요? 인식이 뭐예요? 아,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러한 판은, 이 잘못된 판은 정부가 만든 판이지 투기꾼들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투기꾼들이 뭐라고 매물 못 나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정책이 없이. 불가능한 소리예요, 지금요. 되게 황당무계한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요. 매물이 시장의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1000세대 아파트라면 적어도 매물이 50개는 나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1000세대 기준으로. 지금 5개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면. 분명히 내놓고 싶은 분들이 못 내놓고 있어요. 이 세금 낼 바에는 돈 2, 3억 빠져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금 낼 바에는요. 아유. 그리고 재개발도 이제는 막혔죠. 재개발도 그 올해 1월 23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그 매물이 못 나와요. 그러면 그 양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끔 하는 매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자꾸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매물이 나올 군형이 자꾸 좁아지는 건 맞죠. 아예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매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물건들이.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조성대상 지역 내에서 이전 등기까지는 거래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수요 공급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으로 개입해 주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은 요거는 대령 공급, 매물은 단기적인 공급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21일 날 발표한 뭐 공급 대책은 장기적인 공급인데 이 단기적인 공급책을 준비 없이 장기적인 것만 거론해서 정말로 지금 이 커다랗게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끌 수 있을까라고 되묻고 싶은 거고 이 상태로 가면은 연말이 지나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다시 또 꿈틀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발이 몇 달짜리 약발이라는 거죠. 몇 달짜리. 그리고 9.13 대책이 굉장히 세게 나온 대책이지만 그 대책을 비껴나는 틈새들을 찾아서 전략을 다시 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불이 번지지 않은 지역까지 다 번지게 됩니다. 이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고 애매모호하고 짜증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9월 21일 공급 대책을 기다렸거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절실히 기다렸죠. 그래 한번 내가 원하는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주려는지 보자. 근데 막상 21일이 돼서 발표하는 걸 보니 준비를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뭐가 준비가 미흡했어요. 말은 뭐 하반기, 뭐 내년도 뭐 얘기하는데 우리는 21일 날 짠 하고 뭐가 다 나와질 줄 알았는데 뭐 3만 몇천 가고요. 아유,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실현 시기와 실현 가능성에서 벌써 이제 뉴스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 이제 슬로건이었죠. 행복주택을 진짜 많이 짓겠다. 왜 많이 못 지었죠? 왜 많이 못 지었죠? 주민들이 맨발로 나와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왔다고요. 잠실에서 목동에서. 막상 이제 그게 닥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폭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거셀 겁니다. 굉장히 거셀 거예요. 저 뭐 신도시, 미니 신도시, 미니자 붙이니까 뭐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쉬운 일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입주하는데요, 언제? 언제 지어서, 언제 입주해서, 언제 불을 끄냐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2000년 초 대비해서 이제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시장은 항상 강남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고 봐요. 너희 아파트 수영장 레일 길이가 몇 미터냐? 너희 아파트 수영장 레일이 몇 개 있냐? 이런 대화를 나누시다 여러분 곧 와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벌써. 네? 이 시작되는 건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비단 지금 강남이 아닌 지역들 비강남권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수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남에서만 그렇게 유발을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강남이 아닌 지역들도 신규 아파트 굉장히 예민해요. 커뮤니티가요. 거기서 거의 동해 연식의 동해 평수 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앞으로 커뮤니티 때문에요.
이렇게 수요의 질적인 측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공급에 대한 방향은 역행하는 것 같다는 소리예요. 원칙적으로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해주는 게 맞죠. 근데 공급하는 곳으로 수요의 이동을 시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산 살고 강남 살고 마포 살고 성수동 사는 분이 저기 이번에 발표할 3개 신도시로 이사 간다고요? 그 쉬운 선택일 것 같습니까? 여기 그러실 분 계십니까? 네? 여기 흑석동 살다가 갑자기 저기 저기 광명으로 이사 가실 겁니까? 누가 갑니까 그걸 도대체? 너무 황당무계한 대책이 근데 이 황당무계한 것도 20일 날 보니까 준비가 똑바로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만 기대를 가져야 되겠구나. 기대를 안 하게 진짜 이제. 왜냐면 자꾸 기대를 가진 것만큼 실망을 하니까. 실망을 하니까요. 차라리 내 기대를 안 가졌다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그러면 뭐 대책 발표 개수를 참여 정부를 능가해서 기네스를 깨려고 하는 건가? 다 3개월, 4개월짜리 용도의 대책만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건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질을 무시한 단순 공급 양으로 승부를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그것도 시내 한복판 쪽으로요. 각 지역들마다. 그러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놀고 있는 택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려야지만 이 일이 끝나고 잡힙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쉬운 선택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1기 그리고 특히 2기 신도시 분들에게 이제 큰 행사 준비하겠죠 이제? 큰 행사 준비할 거예요 아마. 멀리 계시니까 신발을 신고 나오시겠죠 이제.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조용한 날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염두는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이 저항이 엄청나게 거셀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저항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딴 데 가서 해. 다 그 말이에요. 행복주택 때도 그랬어요. 딴 데 가서 해. 우리 동네에다 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뭐 발표한 곳들 사실 물량이 많지도 않은 곳들 이번에 그 21일 날 발표한 지역들마다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카페 만들고 입주민들 그 단합하려고요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요. 머리 되게 아프겠죠 나중에. 네? 그걸 정말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는 2기 신도시 분들의 어떤 이런 민원이나 그리고 해당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들과의 어떤 마찰.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풀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이번 발표가 간단한 대책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그러면은 저 지주분들 같은 경우도 지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거론된 지역들 중에서 광명을 포함해서 예전에 보금자리에서 반대 때문에 무산된 곳이에요 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의 보상가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대화도 안 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협의를 이끌기 위해서 결국 돈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가만큼 만약에 준다면 하겠죠. 하라 그러겠죠. 근데 그 돈들은 다 어디를 갈 건데요? 그 많은 보상들은요? 시중에 지금 유동성 많다고 뭐 난리인데 유동성 부풀리는데 한몫하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보상이 일단 많이 풀리는 지역들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전무직 종사자가 누군 것 같아요? 네? 보상 많이 풀리는 동네로 출장 가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세무사부터 가야지. 세무사. 그리고 보상 많이 퍼지면 이제 그 가족들 관계가 다 파탄나는 곳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왼수대가 철천지 왼수대입니다. 돈이 없을 때 행복하게 살다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큰 돈이 눈앞에 앞에 딱 있으면 친구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온 일가 친척 다 싸웁니다. 그 땅 갖고요, 이제. 보상금 가지고서. 그 문제 해결하러 이제 세무사랑 변호사가 출장 상담 가는 거죠. 출장 상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정말로 이게 첫째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면은 언제 되냐, 실현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말도 안 되는 호가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집을 지어서 시장을 교란되고 있는 이 시장을 정상 범주의 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세월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강남을 좀 봐야 돼요. 강남을 왜 보냐면 강남은 사람 소리가 아니라 모든 일은 저기서 시작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영향력이 근원지가 어디냐면 강남이죠. 저기서 시작을 해요. 그럼 강남을 잠깐 좀 볼게요. 강남은 앞으로 나올 뉴스 기사 중에서는 단연코 이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이주, 전세가, 요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올 하반기 내내 강남에서 나오고 내년도도 계속 나와요. 요 기사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입주 대란이 아니라 강남은 이제 이주 대란이에요. 이주가 너무 많아요. 먼저 보면은 지금 반포주공 1단지 연말에 2,100가구, 한신 4지구 내년 상반기 안에 2,900가구 나와야 되죠. 잠실 쪽으로 미성 크로바 연말에 1,300가구, 잠실 진주 내년 상반기 내에 1,500가구 또 나와야 되죠. 다 이사 가야 돼요.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 연말에 2,900가구 나와야 되죠. 이거 말고도 그냥 쭉쭉쭉이야 계속 이제. 계속 이주예요. 자, 그러면 나오면은 이제 거주할 대체 주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월세를 가든 전세로 가든 사든 뭐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 전세를 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세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전세값이. 뭘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근데 얼마나 오르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발동 걸리면은 무서울 거고 초반부에도 적지 않게 오를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 길게 본다라면 강남에서 재건축도 아니고 또 새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구축 아파트들도 향후에 먼 미래에 전세 금액이 지금 매매가까지 올라올 겁니다. 네. 아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전세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물은 뭐예요? 오르죠. 이주가 증가하면 전세가 뛰고요. 전세가 뛰면은 갭이 준다. 갭이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 격차가 줄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 반등 나와요. 왜냐면 지금 대출 맡겨서 뭐 공시가격 9억 넘는 거 대출 안 나온다 어쩌다 해도 전세가 짱짱하게 받쳐준다면 그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투자 금액인데 전세를 안고 사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 투자 금액이 전세가 상승으로 자꾸 감소한다면 줄어든다면 왠지 만만해 보이는 물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가를 논할 때 전세가를 빼놓고서 매매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강남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게 재미난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이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들썩거리는 곳은 그 이주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 항상.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부분 못 가요. 그것도 일찍 준비하신 분들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집을 마련하거든요, 먼저.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배후 지역. 또 그 뒷동네. 나중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지하철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마포 아현동에서 재개발 이주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화곡동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5호선 따라서 화곡동까지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 따라서 자기 돈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강남 이주는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그 안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러면 강남에도 그분들을 받아줄 만한 빈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받아줄 만한 빈집이 그렇게 강남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강남권이 또 꿈틀거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항상 강조해왔던 갭 메우기. 강남이 오르면 비강남이 오르고 비강남이 오르면 주변 경기도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강남을 딱 보니까 아, 전세가 움직일 때가 됐구나. 우리가 매매가에 취해서 전세 좀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다시 상기시켜줄 때가 왔구나. 근데 저것도 사실은 되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입주를 이제 몰아서 하게 된 계기도 정부가 제공한 거예요.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할 건데 작년도 얘기죠.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은 봐줄게. 그랬더니만 온 조합들이 우당탕탕 하면서 작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넣은 거 아닙니까? 몰아서 접수하게 했고 몰아서 이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솔직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주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균형감 있게 좀 때에 따라서 착착착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일시에 몰리게끔 만든 주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는 거예요. 정말. 네. 모르면 화가 안 나는데 알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시한폭탄과도 같고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게 뭐냐면 리모델링입니다. 향후에 리모델링까지 가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어. 참고로 여러분 리모델링은 어떤 단지들이 할 수 있죠? 입주 몇 년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내 입주 15년차 아파트 많아요, 적어요? 저거 활성화되면 답 없어요, 그때는. 네? 다 떠나서 이사 가야 돼요. 새로 집 구해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저거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답 없거든요, 진짜로. 답이 없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주도 이렇게 있는데 리모델링까지 이주에 가세하면은 서울에서 여러분 정말 다 떠나셔야 돼요, 잠시. 집 저 지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사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은 공급이 되는 거니까 집값이 빨리 잡힐 것 같습니까? 아니요. 멸시되고 실제로 순 증가하는 세대는 많지도 않아요. 실제적인 공급이 되게 적어요. 실제 순 증가. 신규 아파트 건립 세대 빼기 기존 아파트 세대수 딱 빼면은 순 증가 세대가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재건축하지 마라 막아버리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제 더 이상 공급은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원래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저 반포 같은 경우도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얘가 좀 힘이 세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도 2009년도 입주했으니까 이제 10년 차예요. 근데 왜 계속 오르죠? 신축도 아닌 건데 이제.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라면은 걔네도 긴장을 할 텐데 말이죠. 재건축 안 한다며. 신규 아파트 이제 당분간 뭐 입주할 게 뭐 많아? 이래버리니까 버텨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더 인기 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조장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서울 시내에. 당분간의 단기적인 공급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기 수요, 집값 상승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진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지금 그게 두려워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닙니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더 고이만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무튼 민원글이 되게 많대요. 3기 신도시 뭐 철회해라. 시작된 거예요, 벌써부터요, 이제. 아유, 밤에 잠이 올까 모르겠어요, 그쪽 분들도. 네? 괜한 벌집을 쓰셨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 욕먹을 거면 서울에다 집에서 욕먹는 게 나을 텐데 만약에 말이죠. 3기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고 그에 따라 2기 신도시들까지 타격을 크게 받는다. 근데 서울은 계속 오른다. 이 사태가 진행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죠? 아, 그래요?
쌀 이름 같네. 근데 그 책임진다고 했을 때 이미 그때는 김영미 장관은 떠난 후예요 이제. 네.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말 그만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에 또 한 번 크게 움직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제발.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이 흐름대로 간다면 또 움직입니다 이제. 근데 말했지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 각자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던져줘야 되지. 큰 소방차 불러주겠다. 4년 있다 도착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아유.